공정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아니 2배나 차이 나는데 이런 본사를 어떻게 믿어요? SNS 보면 최다 연매출 300억이에요. 이런 영상 보고 나도 가맹점이나 해볼까? 라는 생각한 적 있으시죠? 또 한편으로는 사기 아니야? 라는 의문도 드실 거예요.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닌 게 이 자료가 3일 전에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사업 실태조사인데요. 이걸 보면 가맹점주의 54.9%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6.1%나 증가한 수치고요.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매출액 부풀리기 그리고 광고비 전가하기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사와 가맹점과의 정보 비대칭 때문이에요. 본사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가맹점주는 제한된 정보로만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딱 5분 만에 위험한 프랜차이즈 찾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모집 홈페이지랑 정보 공개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선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본사 홈페이지에서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맹점 평균 매출 6천만 원. 근데 만약 정보 공개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2023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거든요. 이게 월 매출로 환산하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홈페이지랑 2배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이런 본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가맹계약 전에 정보공개서 다 주는 건데 뻔한 말을 하고 있냐. 제가 집중하는 건 정보공개서 그 자체보다는 모집 홈페이지와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집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가맹사업을 확장하려는 본사의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과 진짜 데이터와의 차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욕망을 위해서 교묘하게 숫자를 부풀린다면 추후에 가맹점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한 소스 공장도 둘러보고 본사 대표 영업팀장이랑 라포도 쌓고 장밋빛 상상에 취해 있을 때 정보공개서를 보는 것과 처음 필터링 과정에서 볼 때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제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클릭하시고 여기서 정보공개서 열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원하는 브랜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맥도날드를 한번 쳐볼게요. 맥도날드.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면 맨 위에 가맹본부 일반 현황을 볼 수 있고요. 아래로 가시면 간략한 재무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쭉 내리면 연도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등의 정보도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가맹점 평균 매출도 볼 수 있어요. 더 내려가면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집 페이지 문구들과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폐업률, 폐점률 0%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폐업률과 폐점률은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맹 종료나 가맹 해지를 하면 폐업률은 올라가요. 근데 폐점률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계약을 맺은 사업장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즉 가맹 종료나 가맹 해지를 해도 점주가 다른 브랜드를 하거나 본사가 꼬셔서 폐업을 미루면 0%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홈페이지에서 폐점률 0%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요. 근데 정보공개서에는 신규 개점보다 계약 종료나 계약 해지, 명의 변경되고 있는 수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정말 점주가 폐업을 안 했다면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이 브랜드랑 굳이 계약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부분에서 본사의 성향이 나온다는 거죠. 일반인은 잘 모르는 모호한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최근 3년간 법이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공식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세요. 본사에서 껄끄러워하면 뭔가가 있는 거겠죠. SNS에서 연매출 300억 프랜차이즈 대표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정보공개서에 본사 매출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맹점 전체 매출을 본사 매출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가맹점 매출은 사업주인 점주님의 매출이지 본사 매출이랑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BHC 본사 매출이 2023년 기준으로 5,356억이거든요. 그리고 가맹점 추정 매출은 1조 2,400억 정도 돼요. 근데 BHC 회장님이 나는 1조 8천억 기업 회장이야 라고 할까요? 아무도 안 해요. 참고로 매출 1조 8천억이면 바로 국내 60위권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대표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집 홈페이지가 아니어도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하는 말과 정보공개서를 비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마케팅 아니야? 요즘 썸네일 낚시 안 하는 사람 있나? 맞아요. 수많은 광고가 후킹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마케팅이다, 낚시다, 사기다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비점주 입장에서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할 회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보수적으로 신뢰할 만한 본사를 찾아야죠. 썸네일에 낚여서 5분 버리는 거랑 수억 원의 투자금을 날리는 거랑은 다르죠. 지금까지 모집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서의 차이를 통해 본사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신뢰도 파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요즘엔 매출보다 수익이 중요하죠. 다들 수익률 30%를 외쳐요. 근데 수익률은 정보공개서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본사의 주장 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본사에서 순이익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식자재, 주류, 음료,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뭐 이 정도 빼요. 근데 사실 순이익은 이런 비용을 다 뺀 수치예요. 교묘하게 매출이나 각종 정보를 부풀리는 본사가 순이익을 제대로 얘기해줄까요? 정보공개서 필수사항도 아니어서 법적 리스크도 없는데요. 그리고 초반에 보여드렸던 공정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나온 유형들이 민영사에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다퉈봐야 알겠지만 본사가 승소한다면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점주님들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죠. 그래서 본사의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가맹점의 성패는 본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직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장사로는 프랜차이즈가 낫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져서 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만큼 잘 골라야겠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꽂힌 그 브랜드가 아니어도 대안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더불어 다각도로 판단해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프랜차이즈를 골랐다고 끝은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특히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결국 자기 가게 마케팅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플레이스 무료 강의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